저는 지금 호주 최남단에 있는 태즈메니아 호바트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태즈메니아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코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다이버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로 건져주는 걸 배 위에서 즐기는 코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얼른 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Hi. Good morning, sir. How are you going? Yeah. Shane. Ah. Nice to meet you. Yeah.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제가 탈 시푸드 크루즈입니다. 이제는 크루즈를 타면서까지 또 회를 먹으려고 하네요. 제가 얼핏 봤을 때에는 자연산 전복, 정말 큰 자연산 전복하고 스파이니 랍스터, 랍스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이날 제가 체험할 시푸드 크루즈는 인당 525 호주 달러, 하나로 약 48만 원입니다. 총 3시간 동안 배를 타며 태즈메니아의 수산물을 다양한 요리로 즐긴다고 하는데 비싼 값어치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와, 여러분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전복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보면 검은색이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전복하고 그리고 초록색 전복이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전복하고는 다른 종인 것 같은데 자연산 흑전복 이따가 한번 회로도 먹고 그리고 익힌 요리로도 즐겨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건 커도 너무 크다. 네, 지금 저기 한쪽에 있는 바에서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핑거푸드가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 새벽 공항에서 간식을 먹은 저에겐 너무나 매혹적인 음식이었죠. 무엇보다 여기가 연어 산지인데 훈제 연어와 연어 스테이크가 있어서 바로 맛을 봤는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맛난 훈제 연어로 바질 페스토를 덜 먹으며 가볍게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이것저것 있는데 한국에서도 본 과일이지만 아예 식감이 다르고 단맛도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연어보단 과일이 더 빛났던 핑거푸드였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니까 샴페인 및 음료수를 나눠주는 것 같은데 가서 한 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샴페인을 받아왔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샴페인뿐만 아니라 뭐 와인도 종류별로 있고 맥주도 종류별로 있고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차도 꽤나 괜찮은 걸로 종류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크루즈가 움직이는 중인데 이 풍경을 보면서 간단한 음식과 이렇게 술을 즐기는 거 메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전날 영상 작업으로 밤을 새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2시간에 걸쳐 태즈메니아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너무 멋진 풍경과 술이 들어가니까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야외에 나가서 풍경과 샴페인을 가볍게 즐긴 후 본격적으로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흑전복은 손질하면서 흑전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는데 설명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보단 상식 정도를 전하는 수준이라 오디오에 집중하기보단 저 폭력적인 비주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 전복 내장은 한국과 일본처럼 소스로 쓴다고 하지만 여기선 과감하게 버리고 저흰 저 살만 먹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복의 관자 부분을 조금 썰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회로 맛을 봤는데 이야, 고작 관자 부분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전복의 단단한 식감과 함께 자연산 전복이 지닌 향이 느껴지는데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저 몸통까지 회로 먹으면 끝장이겠구나 싶었는데 대체로 해외는 회보단 조리해서 먹는 걸 선호하다 보니 이 전복을 마늘버터 구이와 생강 간장구이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 육질 좀 보세요. 저걸 회로 안 먹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손님도 있기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코스의 흐름에 맞춰 각 요리를 맛보았는데 일단 양념 자체의 맛은 마늘버터 구이라는 이름 그대로 마늘과 버터 향이 났고 생강 간장구이는 생강의 알싸함과 진한 간장 내음과 간이 도드라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럼 전복 자체의 맛은 어땠냐? 익히는 순간 이 전복은 고급 중식 요리의 해산물 있죠? 우리가 아는 익힌 피조개살이나 익힌 전복의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낯선 비주얼 대비 먹기 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회를 좋아하는 일행으로만 채워서 이 크루즈를 다시 타게 된다면 그땐 회로 부탁해서 제대로 즐겨보고 싶네요.
그렇게 전복을 먹고 나니 밖에서 굴을 까고 있었는데요. 이 굴은 퍼시픽 오이스터라는 종으로 한국의 굴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곳 태즈메니아의 퍼시픽 오이스터는 그 맛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맛일까 궁금하던 차에 서버분이 웬 샷잔을 주셨고 그 안에는 방금 손질하던 굴과 정체 모를 소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매콤 짭짤 시큼 달달한 칵테일인 블러드메리의 칵테일 믹서로 여기에 술만 더하면 블러디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드카를 더해 먹겠냐고 물어서 좋다고 했고 그 결과 굴을 넣은 블러디메리 칵테일이 제 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레몬까지 짜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보드카 맛이 그렇게 세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소스 자체가 토마토랑 샐러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보드카를 만나면서 뉴해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맛 다음에 오는 이 굴의 단맛, 이 굴의 단맛이 꽤나 직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블러디메리라는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향이 굴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다내음을 조금 정돈한 느낌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레몬을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밸런스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마치 핫소스 느낌이 살짝 나기도 했었던 그런 음식이었네요. 그렇게 에피타이저를 먹고 본격적인 굴파티를 즐기기 위해 분주한데요. 한쪽에선 피자 소스 같은 걸 얹고 굽고 있었죠.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시 풍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크루즈의 책임자분이 다이버 슈트를 입고 태즈메니아 바다에 들어가서 성게를 잡아온다고 하시길래 바다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성게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100마리. 그렇게 책임자분의 포부를 듣고 나니 어느새 굴이 먹기 좋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소스를 얹어서 이렇게 구워주셨는데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굴에다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갸우뚱하실 텐데 기름집니다. 엄청 고소해요. 우리가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하얀 그런 진액을 가지고 있는데 맛이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먹다 보면은 뭐 이거 기름진데? 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정말 풍부해요. 그리고 레몬도 살짝 뿌렸거든요. 이 레몬은 향과 살짝의 신맛을 더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굴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고소함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힌 굴. 근데 굴이 기본적으로 정말 통통해요. 위에는 진짜 쉽게 말하면은 피자 소스, 햄하고 토마토 베이스 소스, 그걸 얹은 건데 굴 자체 맛이 좋으니까 이 소스 맛에 휘둘리지 않고 햄이 가지고 있는 향이 굴에 그대로 묻어나 굴을 살짝 햄처럼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받았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함께한 제 호주 구독자분이 제 리뷰를 의심하더라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퍼시픽 오이스터는 담백하고 바다내음이 강한데 제가 그와는 다르게 리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독자분이 직접 맛을 봤는데 미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안 되겠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렇게 굴을 먹다 보니 크루즈 책임자님이 무언가를 잡아서 돌아오셨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성게는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검은색 긴 가시를 가진 개체, 한국과 비슷한 걸로 보이는 개체 등 생김새는 비슷한 듯 다르지만 확실한 건 실하고 맛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복과 굴을 손질했던 것처럼 바로 손질해서 총 3가지 음식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처음엔 생으로 먹는 건데 명반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탄력이 있어 쉽게 깨지지 않았고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단맛도 있고 성게특유의 맛도 짙은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감칠맛은 없더라고요. 살짝의 짠맛과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특히 강한 그런 성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게 요리론 빵 위에 성게, 크림 요거트, 새싹 채소를 얹어서 먹는 건데 그 후기는 현장 목소리로 들어보죠. 이 크림 요거트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우니 크림인지 크림 요거트 크림인지. 호주 구독자분이 말한 대로 성게의 캐릭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간 요거트 크림, 이 맛과 성게의 맛의 뉘앙스가 비슷하다 보니까는 이게 성게 맛인가 싶은 살짝의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으며 느낀 건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원몰의 개성만을 어필하기보단 원몰의 맛은 가볍게 경험만 시키고 양념이나 곁들임 등으로 원몰의 맛을 자연스레 덮어주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원몰의 맛을 사랑하는 저에겐 아쉽지만 의도를 파악하며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성게 오믈렛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방금 바다에서 잡은 성게를 다져서 계란에 우유 조금, 버터를 넣고 이를 볶은 건데요. 이 레시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인 고든 램지가 알려주고 간 레시피라고 합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믈렛인데
완전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성게 자체의 맛은 거의 안 나고 버터와 우유 그리고 계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소한 뉘앙스 속에 이 성게가 뭔가 조금 더 무게감하고 풍성한 맛을 받쳐준 느낌이었어요. 엄청 특별한 맛보다는 마치 백종원님이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게를 즐기는 하나의 팁 정도로 본 레시피를 주고 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태지매니아에서 잡은 삶은 고둥, 그 맛은 어떨까 했는데 삶는 물에 생강을 넣었는지 생강향에 있어 바다 내음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았고요. 맛은 한국의 고둥 중에서 살이 단단하고 본연의 단맛이 어느 정도 있는 삶은 고둥 맛으로 아주 특별하기보단 익숙한 맛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음식 가수를 즐기다 보니 어딘가에 도착했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저는 이 풍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연어 양식장입니다. 태지매니아는 남극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수온이 차가워서 노르웨이 못지않게 양질의 대서양 연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서양 연어는 어종의 명칭으로 양식이기 때문에 대서양이 아닌 이곳 남극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저 앞이 양식장인데 저곳에서 받아둔 신선한 연어를 이 양식장을 배경 삼아 손질후 회와 스테이크로 즐길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음식과 풍경 정도만 즐기겠거니 했는데 마치 연극에서 무대 배경이 바뀌듯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며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 시간의 가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기 태지매니아에서 키우는 대서양 연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회랑 여러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즐길 연어 요리는 연어 뱃살회, 연어 세비체, 불로 살짝 익힌 연어, 두 가지 스타일의 연어 등살 스테이크, 그리고 연어 뱃살 스테이크입니다. 그럼 하나씩 맛을 보죠. 식감의 경우 노르웨이에서는 한국에 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 살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비교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맛 자체는 노르웨이 연어에 비해 조금 더 맛이 깔끔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건 암염에 얹은 타다키와 세비체인데 지금 파도가 잠잠해졌으니까 이건 밖에 나가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 연어 세비체는 암염 위에 올려놨다 보니까 암염에 닿았던 면이 입에 닿으면 굉장히 짭짤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편은 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레몬이 곁들여져 있어서 이 짠맛이 또 마냥 너무 튀지 않은 짭조름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세비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염 위에 얹은 연어 타다키 이것도 먹어보죠. 확실히 기름진 생선이라 그런지 불에 닿았을 때 올라오는 그 맛있는 향이 잘 배어있고요. 이 역시 좀 짭조름해서 딱 술안주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연어 뱃살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 지방이 가득한 양식 연어라 그런지 살보다 지방의 비율이 높아 씹을 거라곤 바삭하게 구워준 껍질뿐 살코기 부위는 입에서 녹듯 지방의 고소함을 안겨주며 사라집니다. 맛도 살짝 간간한 게 이것도 완전 안주였어요. 그리고 등살 스테이크도 기름지고 좋았는데 오히려 적당한 살코기의 식감과 고소함이 있어서 맛 자체로만 따지면 등살이 더 좋았고 인상에 남았던 건 뱃살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렇게 연어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니 이제 마지막 해산물을 맛볼 시간입니다. 바로 크레이피쉬, 스파이니 랍스타죠. 제가 생선 손질은 자주 봐서 큰 감흥이 없는데 이건 뭔가 보는 재미도 있네요. 꼬리 쪽과 머리 쪽 사이 부분은 회로, 그 외의 꼬리살은 한번 데친 다음에 조금 덜 익은 안쪽은 그냥 숙회로 먹고 그 외에 더 익은 겉부분은 버터에 볶아가지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호주가 산지인 이 크레이피쉬, 회부터 구이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첫 번째는 회. 달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숙회. 얘는 뭐 찍지 않고 그냥 먹어볼게요. 진짜 달아요. 회는 회 나름대로의 탱글한 식감이 있고 살짝 익힌 숙회는 숙회 나름대로의 식감이 있습니다. 회는 탱글함, 숙회 같은 경우는 조직감이 조금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단맛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터구이예요. 네, 버터의 향과 고소함, 그리고 이 크레이피쉬 꼬리가 가열되면서 올라오는 단맛으로 인해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맛 자체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와인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호주에서 와인은 그냥 믿고 드세요. 호주 사람들이 워낙 와인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곳에서 준비한 와인은 그저 믿고 마셨습니다. 맛이나 향이 전반적으로 너무 강하지 않고 단맛이 가볍게 있어서 해산물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쓴맛도 적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술이란 생각이 든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하며 부엌 쪽 오븐에서 무언가 조리되는 걸 보고 저게 뭘까 했거든요. 그건 이날 먹을 디저트였습니다. 바로 애플티 케이크죠.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티 케이크예요.
티케이크라고 하면은 차가 들어갔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호주에서는 차랑 함께 곁들이는 달달한 케이크를 티케이크라고 한다 합니다. 옆에는 꾸덕한 크림을 같이 주셨고 위에는 슈가 파우더와 과일, 네, 과일로는 딸기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주셨는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향이 되게 잔잔하게 깔려있고 그 위에 시나몬 향이 엄청 세진 않은데 사과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를 가진 채 이렇게 잔잔하게 쭉 갑니다. 방금 말한 사과향과 이 시나몬 향이 은근히 밸런스를 잡아주네요. 그리고 약간 질감은 우리가 아는 뭐 스펀지 케이크 같은 느낌보다는 당근 케이크 같이 수분감이 있긴 한데 살짝 거친 느낌이 있고요. 따끈하게 나와서인지 먹기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극해에서 크루즈를 타고 즐기는 인당 48만원 해산물 코스를 맛보았는데요. 사실 2년 전에 호주에 왔을 때 이 촬영을 실패해서 서륙전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태즈메니아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풍경과 야생 오리너구리의 생태, 그리고 고풍스러운 맥주 양조장까지 2년 전에 실패가 있었기에 더욱 빛나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날 이동 과정에서 제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지만 이 또한 추억이자 경험이고 이야기라 생각하며 회사랑은 전 세계의 물고기를 회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준 태즈메니안 와일드 시푸드 어드벤처스의 줄리와 그 팀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회사랑의 해외 기행, 날로 먹다 호주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